PM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잡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잡부라는 표현이 뭐 일종의 잡부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고, 근데 이런 답변들은 PM 스스로 본인들의 역할을 이미 제한적으로 정의했거나 고정관념이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PM이 스스로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뭐 기회를 탐색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주어진 일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뭐 남는 일들, 정말 이런 표현 그대로 잡부라는 표현 그대로 자질구레한 일만 맡는다고 스스로 정의를 하는 셈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의 어떤 생각을 따른 건 아니고요. 많은 회사들이 PM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PM의 역할을 되게 제한적이고 고정적인 업무로 묶어두면서 오히려 그렇게 PM 스스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PM 역할에 대한 어떤 오해랑 고정관념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유형들 얘기를 해보고 일단 그렇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PM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프로덕트 오너, 이렇게 보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기획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종의 조정자 역할 있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프로덕트 오너는 토스나 쿠팡 이러한 회사들에서 언급하는 직무는 다르고요. 이 PM을 단순히 백로그 관리하는 역할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이제 스크럼에 있어서 이제 프로덕트 오너에 대한 역할이 정의가 있는데, 뭐 기존의 초기와 의도와 다르게 이 스크럼이 운영이 되면서 PO들이 주로 제품의 스크럼 팀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배포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게 돼요, 결과적으로. 원래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PO들은 이러한 유형의 PO들은 다른 누군가 작성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에픽이라던가 그리고 유저 스토리 같은 이러한 백로그들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PM들이 이러한 PO 유형의 PM들은 미팅을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러한 유저 스토리라던가 이런 것들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들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 내부 회의만 많이 참석한 거죠, 유저와의 어떤 미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실제 유저라던가 마켓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아웃풋보다는 아웃풋에, 즉 딜리버리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백로그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되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작성하면 그거 자체가 큰 업무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팅들도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저들과 뭔가 유저와 긴밀하게 어떤 페이싱 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유저들이랑 연결감이 약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오너십이 낮겠죠. 오너십이 낮아서 결과적으로 성취감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프로덕트 오너들은. 그리고 네, 서비스 기획자 유형들은 한국의 좀 대표적인 거죠. 한국형 PM이랄까요? 예, 한국형 PM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서비스 기획자는 업무 자체는 프로덕트 매니저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고객의 니즈를 발굴을 하고 고객의 어떤 니즈를 이제 뭐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정의를 하죠. 그리고 실제 딜리버리까지 어 많은 범위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의 서비스 기획자의 한계는 어 조직의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크로스 펑셔널 팀들이 기능 조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기능 조직이란 거는 말 그대로 각 기능을 갖는 조직들이 팀별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뭐 기획팀 따로 있고 디자인팀 따로 있고 엔지니어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제품 개발의 순서, 그러니까 기획자가 기획서를 만들고 그 기획서를 기반으로 디자이너가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디자인 가이드를 기반으로, 그리고 기획서를 기반으로 엔지니어가 개발자가 제품을 개발을 하는 그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그 현대적인 의미의 프로덕트 트리오의 개념이 부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조직 구조에서 팀 토폴로지 상에서 서비스 기획자는 주요 역할들이 어 기획서를 잘 만들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정책을 되게 꼼꼼하게 미리 잘 꽉 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를 설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데 이게 이 기획서라는 게 뭐 논리적으로는 잘 말이 돼요. 로지컬하게 말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죠.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실제 뭐 유저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설문을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위 인제 리뷰 과정에서 우리가 뭐 스펙 리뷰라고 표현을 하죠. 예, 스펙 리뷰 단계에서 대부분 스펙 아웃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기획자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 기획자들은, 서비스 기획자 유형의 PM들은 열심히 기획한 아이디어들이 제품에 반영되지 못하고 스펙 아웃되니까 사실은 좌절감 느끼죠.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 조정자, 조정자 유형의 PM이죠. 이들은 이제 우리가 뭐 PM의 중요한 역할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러한 역할의 PM들은 주로 이런 스테이크홀더들, 뭐 세일즈 팀, 마케팅 팀, CX 팀, 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임원들, 이런 팀 사이를 오가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타협을 뭐 좋은 말로 하면 중재죠. 예, 타협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뭐 좋은 뭐 위대한 프로덕트들이 이런 어떤 합의를 기반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구조 하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진 않는다. 그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들이고,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가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PM들은 사실은 식당의 어떤 서버와 같은 역할을 해요. 마치 식당에 서빙을 하듯이, 뭐 좋은 말로 하는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 그건 좀, 네,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렇고, 보통은 권한이 없죠. 프로덕트 관련돼서 권한이 없고, 예,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결정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PM 스스로도 유저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어 어 구조적으로 깊어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깊은 이해가 있어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유형인데,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 유형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기업들, 그 리테일 기업들, 좀 오프라인 기반의 기업들에서 좀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의 모델이 이런 테크 기업들로 적용이 된 사례이고요. 이러한 역할들은 어 어
기대된 역할들은 어 예산이라든가 리소스 안에서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래서 테크 기업에서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 유형이 PM의 역할로 이제 기대됐을 때는 보통은 PMO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이제 중앙 통제식으로 커맨드 앤 컨트롤 형태로 업무를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과 예산 내에서 로드맵에 정의된 기능을 기능들을 생산해내는 게 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팀에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유형들은 이거 언제 되나요? 언제 되나요? 혹은 누가 하나요? 이 프로젝트 누가 참여하나요? 뭐 디자이너 누구 가능한가요? 뭐 엔지니어, 개발자 누구 가능한가요? 이렇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를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무엇은 이미 로드맵에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PM들은 로드맵에 있는 익스펙테이션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플랜을 잘 세우는 거. 그쵸. 근데 사실 프로덕트 제품 개발이란 거는 예측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잘 계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또 PM들은 리소스를 잘 협상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PM의 중요한 역량이 어, 어, 영향력입니다. 영향입니다. 즉 정치인 거죠.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리소스를 본인 프로젝트에서 펀딩을 받고 리소스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PM도 사실은 힘든 점은 특정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다음 프로젝트 넘어가고, 그래서 특정한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을 안고 어떤 성과나 인사이트 기반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로드맵에 정의된 뭐 일정에 따라서 프로젝트 A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B로 스위칭하고, 그렇게 되면 고정된 협업 멤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덕트 팀 자체에서 지식이라던가 인사이트가 그런 쉐어드 날리지라던가 익스피리언스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일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팀의 속도를 어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매번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효율을 올릴 포인트가 없죠. 그리고 이제 PM 본인도 계속 컨텍스트 바뀌고 동료도 바뀌고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아웃풋만 관리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오너십도 없고, 단순히 이제 업무 처리하는데 급급하다고 업무 처리하기에 바쁘죠. 네, 그냥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PM, 잡부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게 개인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들이 이러한 PM에 대한 역할에 대한 어떤 조직의 기대라던가 어, 그러한 여러 외부적인 변수들에 따른 거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PM에 대해서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어떤 역량을 가질 것들이 필요할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